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대포 통장의 세계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인지를 못하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연루된 사람 내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 보이스피싱 분들이 오히려 돈을 줬지. 그리고 수가책이라는 게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가져오는데 보이스피싱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돈을 가져와?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구속 상태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의 반절이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병찬 변호사님을 모시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서 현금 수거책 처벌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수거책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금 수거책은 실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 정보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네. 예외적으로 구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두 번 한 다음에 자수한 경우, 외국인 중에서 극히 일부. 그래서 이게 과잉 처벌 아니냐라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좀 처벌이 강한 것 같은데 이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차별적인 처벌이라고 표현할까요? 괜찮은 건가요? 문제 많죠. 저희가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이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여기는 판결 이후에 보면 이 실형 선고가 되는 논리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악이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서로 간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니 네가 모른다고 말을 해도 모를 수 있다. 원래 그렇게 운영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그 점조직의 점의 내용이 총책도 있고 수거책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뭐 장집도 있고 막 많다. 네. 너는 지금 수거책인데 너는 그 장집 총책을 모를 수 있다. 다 점조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는 거는 지금 너무 널리 알려져 있다. 근데 너 이거 왜 했냐? 쉽게 말하면 이게 판결의 논리예요. 근데 치명적인 이제 논리에 문제점이 있는 게 어디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홍보가 어디가 돼 있습니까? 이게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대포 통장의 세계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인지를 못하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연루된 사람 내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 보이스피싱 분들이 오히려 돈을 줬지. 그리고 수가책이라는 게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가져오는데 보이스피싱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돈을 가져와?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구속 상태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의 반절이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써놔서 되게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네. 당연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구치소에 현재 좀 수감돼서 구속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보이스피싱 관련이란 건가요? 그 중에 99%는 일반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차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형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냥 실형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물론 이 사람들이 더 알아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했으면 좋지. 물론 실수는 있는데 이 실수가 과연 실형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맞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판례가 그렇게 설치하는 그 논리의 순서 중에서 치명적인 되게 오류가 있다. 자기가 하는 일 보이스피싱 피해당하고 막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내 공범이라는 거에 납득을 못해 자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는 그 분류 중에서 전달책과 수거책이라고 제가 아까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통장으로 돈 받은 사람들 전달책은 절대 실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조력을 받으면 무혐의 무죄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왜 무조건 실형이고 이 사람들은 왜 차이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현금 전달책이 처벌이 약한 거거든요. 수거책은 더 강한 처벌을 받고 있고. 둘 다 똑같이 전달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나 누가 더 잘못하고 이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알바형의 유형을 비교를 하면 사실 수거책 알바를 한 사람이 이 전달책 알바를 먼저 해서 이 알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본질적인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알바를 선택하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차이는 뭐냐면 전달책은 통장으로 들어온 돈 전달하는 거고 수거책은 통장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서 받아서 전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이입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정말로 제일 나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 까고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어느 누가 자기 통장으로 피해금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내 통장으로 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달책들은 자기 통장으로 돈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들어온 돈을 그냥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뭐 알바든 뭐 거래 내역을 만드는 대출 과정이든 이렇게 속아서 전달만 하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알았으면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았겠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수거책은 자기 통장으로 돈 안 받고 그냥 사람이 몸으로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간 대포 통장이라고 제가 명명하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하는 일은 어쨌든 대포 통장 이과를 하는 건데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전달책이라고 해서 절대 실형 안 나오고 무죄 무혐의 나가는 거고 수거책은 자기 통장으로 돈 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
이 형평성의 문제 하나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제 알바비로는 뭐 10일, 20일 하다가 보통 잡힙니다. 검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하면 보통 피해 금액이 2억, 3억 이렇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2억, 3억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산범죄에 대한 형은 간단하게 생각할 때 1억에 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 3억 되면 한 2, 3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형은. 근데 이 수거책들이 합의를 못 보면 결국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2억 다 안 먹었잖아요. 네. 난 거기 1%, 2%밖에 안 먹었잖아요. 아. 똑같이 나와야 돼, 형이.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준으로 양형을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요. 과연 이게 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2억을 다 먹은 사람이 2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몇십만 원 먹은 사람도 2년. 이유는 뭐냐? 보이스피싱범이 사회악이니까 나 사회악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몇십만 원 벌어야지 몇백만 원 벌어야 되라고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악이니까 너네 이렇게 처벌받아라고 하는 건 국가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건 거죠 제 말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하는 건 국가의 책무지 대포통장들의 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돈을 내서 피해 회복을 하고 이 사람들 엄벌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응 왜 도구로 쓰냐고 국가가 이 사람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치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될까요? 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그냥 참고 살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세력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현금 수거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런 처벌이 다양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병찬 변호사님 모시고 현금 수거책의 처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